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시기입니다. 누군가의 위로 한마디가 커다란 힘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 혼자만의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노래, 음악 이런 거 들으면서 좀 우리가 힐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음악이 주는 위로의 메시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앵콜 요청 금지, 유자차 이런 서정적인 곡으로 잘 알려진 밴드입니다. 이 브로콜리 너마저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앨범 들고 2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고 하고요. 지금도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공연계 특히 음악계 무대가 상당히 좀 휘청이고 위태한 상황인데 걱정입니다. 그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앨범 제목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네요.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라고 합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멤버 덕원 씨와 함께 오늘 시사본부 금요초대석에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사실 저희가 정규 앨범이 2019년 발표했었고, 예. 이제 앨범을 또 발표하는 건 2년 만인데요. 예. 사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 와중에 심정적으로도 어렵고, 실제 여러 가지 활동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네.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창작에 도움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네, 이번 앨범을 좀 발표해봤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의 고통이 창작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참 아프네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은 정말 힘들었긴 한데요. 네. 또 음반을 발표하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네. 또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작년에 제가 덕원 씨랑 그렇습니다. 이 시사본부에서 인터뷰를 좀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주제가 코로나 상황에서 공연계, 음악계 맞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질지는 몰랐어요. 그렇죠. 뭔가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조금은 돌파구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네. 거의 비슷하지 않은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공연을 준비하고 지금 제가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도 공연하고 계시죠? 네. 이번 올여름에도 작년에 했던 그 이른 열대 공연을 열었습니다. 예. 열었는데 지금 2주차가 지나간 상황이고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4단계인데 네. 공연 현장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일단 거리두기 좌석 수가 줄어들고 그다음 방역에 신경을 쓰고 그다음 체크를 다 하고 거기에 4단계가 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공연 전용 극장 외에는 공연을 할 수 없게 금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체육관을 빌려서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곤란해지는 것이죠. 네, 네.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원도 지금은. 불가능하고요. 예. 컨벤션홀 같은 경우도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대형 규모인 콘서트들은 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전문 그 공연장에서 네. 공연을 하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이제 준비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네, 차차 좀 말씀 좀 나눠볼까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네. 왜 밴드 이름이 브로콜리 너마저예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이름을 짓는데 여러 가지 유행들도 있고 네. 스타일도 있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왠지 이름을 좀 무의미하고 좀 독특하게 짓는 것이 좀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와중에 저희는 팀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단어를 적으면서 좀 재밌는 거 없을까 보던 차에 브로콜리와 너마저라는 두 개가 붙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블루투스 너마저라는 말도 있고 그러다 보니 좀 뭔가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고 나름 매력이 있는 거예요. 샐러리 너마저 다른 것도 많이 그럴 있는데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브로콜리를 특히 딴 이유도 참 궁금하거든요. 정말 그건 글쎄요. 제 기억에는 그 당시 브로콜리 스프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적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브로콜리 너마저는 덕원 씨하고 잔디 씨, 유지 씨 같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분 어디 계세요 지금? 지금 이제 저희가 공연을 몇 주간 이어가고 있고 또 앨범 준비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 등을 저희가 직접 밴드 멤버들이 다 수행하다 보니까 지금 되게 바쁘고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이 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 그리고 또 이제 육아를 하는 멤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학이 됐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좀 모이기 어려운 부분이. 육아 중이시구나 지금. 네, 저희 멤버들 중에 두 사람은 이제 결혼을 각자 해서 각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자녀 육아에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그 당시에
제목을 그 팀명을 지을 때라고 하셨는데 네. 그 당시가 언제였던 거예요? 2000년도 초중반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중반. 네, 이제 2005년에 그 이름을 지었으니까요. 네. 꽤 됐네요. 이제 브로콜리너마저도. 결성을 한 지는 벌써 16년 차가 되고 이제 뭐 정식으로 활동을 한 지는 좀 뭐 그 뒤에 뭐 앨범에 따라 좀 기준은 다르겠습니다만 네. 프로로 활동한 지도 한 13년, 14년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악계도 많이 변했죠. 그 사이에 많은 팀들이 생기고 또 예. 사라지기도 하고 또 메이저 음악 씬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었고요. 어. 그리고 뭐 인디 음악의 분위기나 네. 여러 가지 것들도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인디 밴드 이런 얘기 참 많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인디 밴드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또 이런 주목도도 많이 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인디 밴드 출신으로 혹은 인디 뮤지션 출신으로 또 큰 성과를 내는 분들도 많아지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뭐 기회로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경쟁도 훨씬 더 좀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예전보다는 또 음악 전공하는 학생들 숫자도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뭐 전반적으로 좀 실력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또 만만치 않은 또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미니 앨범 제목이 정말 그래요.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 할 것 네. 같아서. 왠지 이걸 딱 제목을 보고 있으면 짠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네.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네, 마음들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가중된 것이고 예. 더욱더 좀 뭔가 좀 해도 더 힘들고 빡빡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원래 처음에 이제 곡을 쓰고 할 때는 네. 코로나 이전부터 쓰기 시작했지만 네. 뭔가 코로나 시대에 잘 어울리는 앨범이 돼버린 것 같아서 좀 묘한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하고 준비하는 건 코로나 이전부터 그냥 이번 쯤이면은 앨범을 제작해야지라고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닥쳤고 이게 장기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반영이 된 건가요? 그 곡을 쓸 때 보통 이제 네. 그 아이디어를 기록하다 보면 약간 좀 곡을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네.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곡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쓰기 시작했던 곡들이었던 거죠. 뭐 가사의 아이디어라든가 주제들이. 예. 근데 좀 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구체화가 되고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왜 근데 미니 앨범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통 EP라는 컨셉으로 이제 일반적인 정규 앨범보다 조금 작은 규모를 뭐 EP 앨범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싱글 앨범과는 다른 거죠. 한두 곡 있는.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미니 앨범이라는 용어를 주류 음악씬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식 앨범 하면 보통 뭐 8곡, 9곡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 조금 더 있기도 하고. 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씩 그 볼륨이 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해요. 네, 아무래도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CD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CD를 고집한 특별한 이유도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저희가 CD 세대이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예. 또 CD를 통해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조금씩 변화는 더 하겠죠. 앨범의 메인 컨셉이 위로. 네. 결국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위로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한 위로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좀 포기를 할까 말까 하는 순간들에 대한 위로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기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세계 자체가 개인들에게 많은 걸 포기하게 강요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좀 힘겨움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서 포기할 때도 있고 뭐 포기하지 않고 갈 때도 있지만 포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것들이 너무 길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시대는 그게 너무 길다고 저는 느껴져요. 네. 예전보다. 그게 항상 우리가 포기를 할까 말까 하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요. 네. 또 그런 심정은 단순히 포기를 한다 안 한다의 느낌과는 다른 것 같아서 좀 거기에 집중해서 가사를 써봤습니다. 주변에 음악 하시다가 지금 이 상황을 맞아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 공연들이 계속 힘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수입은 감소하고 할 일은 없고 수입 감소도 문제지만 일단 뭘 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무기력함을 만들어내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음악은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수입이라든가 뭐 많은 것들이 걸림돌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난 음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걸 다 이겨낼 수 있어, 참을 수 있어라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또 음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죠. 일단 원래 음악을
통해서만 경제 활동하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 와중에서도 자신만의 방법을 어쨌든 간에 찾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라도 음악을 하고 네, 뭐 병행을 한다던가 그럴 수도 네. 있고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예. 4039님께서 윤덕원님 반갑습니다라고 하트 3개 반갑습니다. 보내주셨고 5318님께서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이 노래를 볼륨 조절하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신한 제목 어디서 영감을 받나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네. 제목이 참신해요. 네, 아무래도 팀 이름도 그렇고 곡 제목이 재밌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네. 저도 힘이 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대학 동아리 밴드부터 시작을 해서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상태로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음악적인 뭐 매력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가사나 아이디어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목도 그냥 허투루 지을 수가 없잖아요. 제목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네. 특별히 좀 신경 쓰는 게 있을 거 그냥 네. 아무리 좋은 그 제목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난하면 안 선택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다고 하지만 또 뭐 표현이 독특하기만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떤 제목을 읽었을 때 거기서 예. 떠오르는 문장이나 예. 정황들이 많을수록 저는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지만 많은 걸 담고 있어야겠죠. 그럼 이번 앨범에 뭐 위로라는 메인 컨셉이 있다고는 하지만 좀 음악적인 특성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음악적인 특성이라면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3인조로 재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4인조로 활동하다 보니까 생긴 버릇 같은 것들, 뭐 사운드를 구성하는 방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3인조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어떤 그런 틀을 아직까지는 좀 갖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순하고 정리된 느낌? 네. 그리고 그 행간에 무언가를 더 많이 담으려고 노력한 앨범인 것 같습니다. 예. 앨범 타이틀곡이 2곡이네요. 네. 어떻게든 뭐라도 또 좋았었던 날은. 왜 2곡을 또 이렇게 딱 잡았어요? 어떻게든 뭐라도는 그 메시지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앨범 전반을 가장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곡의 성격도 조금 더 밝고 약간 동화적인 느낌이 있어서 네. 이전에 저희 곡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았었던 날은 같은 경우는 저희의 그 록밴드로서의 네. 사운드를 좀 많이 담은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여름에 원래 락 페스티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럼 네. 자라섬에서도 뭐 페스티벌 같은 거 많이 맞습니다. 하고 참 많이 했었는데. 락 페스티벌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사운드 네. 그리고 공간감 이런 것들을 좀 담아보려고 했어요. 네. 브로콜리 너마저 하면은 유자차 떠오르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 앨범에도 그러면 뭐 유자차처럼 이런 그 음식, 푸드 뭐 이런 것들 좀 담은 게 있어요? 저희 앨범 5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네. 이 4곡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앨범의 그 흐름에 맞춰져 있고 마지막 한 곡은 약간 보너스 트랙 개념으로 네. 저희가 만든 라면 너라면 괜찮아라는 말씀하신 푸드송을 저희가 좀 귀엽게 넣어봤습니다. 사실 제목이 뭐라고요? 라면 너라면 괜찮아. 라면 너라면 괜찮아. 예. 사실 라면이 우리가 심야에 배고프고 출출하고 요즘 헛헛할 때 아니요, 아침에 먹어도 돼요. 이 주말에 이 아침에 먹어도 언제나 괜찮죠. 예. 하지만 또 심야에는 또 이만한 친구가 없지 않습니까? 예. 또 그런 친구가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듯이 약간 그렇게 위로를 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더 귀엽고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끝날 때쯤에 어떻게든 뭐라도 이 곡은 좀 저희가 들어보고 마실까 하는데 지금 공연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시는 분들께서 뭐라고 하세요? 일단 오시는 분들을 보는 저희가 너무 좋고요. 어쨌든 간에 그 직접 소통을 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도 정말 어려운 시기잖아요. 사실 공연장 좀 꺼려지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원래 그 무대와 객석을 보면 이제 좀 느껴지는 그 공간, 그 공유되는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또 그게 매력이어서 계속해서 그 중독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찾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함성 금지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좀 조용한 분위기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도 잘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함성 금지해야 돼요? 함성 금지입니다. 혹시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요. 사실 공연장이 그런 면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방역을 잘 지키는 곳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도 써야 하고 그렇습니다. 소리도 못 지르고
근데 락 공연을 보면서 소리를 안 지르고 이렇게 박수치고만 있는 거는 전 너무 어색한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운영되기 위해서 네. 뭐 서로 정한 규칙을 잘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안 지르세요? 이게 약간 실수가 웃음 소리가 가끔 삐져나올 때도 있지만 예. 다 같이 아니 그거는 단순히 뭐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그냥 자기 그 표현이잖아요. 근데 뭐 정말. 힘차게 환호를 한다거나 네.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들은 아무래도 자제해 주시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대중들과 소통하는 브로콜리 너머즈의 좀 특별한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에서는 네. 어떤 소통을 위한 수단들이 점점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한 걸 개발하기보다는 우리가 늘 해오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거의 뭐 SNS를 한다거나 이런 거 외에 사실 음악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 매체에 출연하지 않는 분들은 더 그렇고요. 네. 공연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일단 공연도 그렇고요. 뭐 음반 발매나 아니면 온라인 라이브나 이런 것들의 뭐 방법들 혹은 하실 수 있는 뭐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브로콜리 너마저를 처음 접했을 때는 브로콜리 너마저라고 해서 접한 게 아니고요. 네. 어떤 뭐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거 활동 같은 거 다른 라디오를 우연히 접했는데 멜로디가 박혀요. 그리고 한참 동안 그게 막 떠나질 않아서 이게 무슨 곡이지 찾아보니까 그 곡들이 다 브로콜리 너마저예요. 봄이 오면이라든가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전해지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실. 네. 그런 특징들을 어떻게 항상 잡아낼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 너무 잘 들어주신 덕분인 것 같고. 결국 이제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전략을 통해서 네. 뭔가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것들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네. 어떻게 보면 그 식물을 키우거나 이런 것과 좀 비슷한 성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토양에다가 뭔가를 계속 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좀 더 마음 편하게 그럴 수 있다면 더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데뷔한 지 10여 년 지났고 그럼 음악 형식도 많이 좀 바뀌었어요? 저희 팀의 구성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항상 저희는 리얼 레코딩을 하는 편이고 미디 작업보다는 그리고 가사나 노래 멜로디를 더 중요시 좀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아마 조금씩은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해요. 일단.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이번 앨범의 댓글들을 보니까 여전히 브로콜리 너마저의 노래는 위로를 준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전 브로콜리 너마저의 음악을 더 들을 수 없어 아쉽네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똑같은 모습 그대로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죠. 그럼 발전이 없다고 해야 되는 일단 건가? 개인도 변화를 하고 또 팀이라는 것이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그 와중에서 무엇을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고 모든 것을 다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시간 지나면서 나이를 먹고 변화하는 부분이 생기고요. 네. 촛불 집회 현장에서도 제가 브로콜리 너마저를 뵀고 여러 가지 사회 참여적인 곳에서도 브로콜리 너마저가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봤더니 그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공군 이모 중사 추모하는 공연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더 해야겠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는 더 가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굳이 뮤지션이 그런 곳에까지 가야 돼라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브로콜리 너마저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사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부분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런 오랜 활동 기간 동안 꾸준히 이런 활동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좋게 봐주시거나 혹은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그렇게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많이 또 이제 이런 행사들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저희가 이제 온전히 동의할 수 있고 또 온전히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 또 너무나 안타까운 일에 저희는 주로 이제 마음을 같이 하는 편인데 항상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오히려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멤버 간의 공감대가 좀 일치하나 봐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멤버 중 누구 하나라도 반대를 할 경우에는 뭐 어떤 활동이든 간에 좀 안 하는 편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밴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멤버 간의 화합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갈등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여러 음악적인 고민들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한다고 하는데 브로콜리 너마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싸운 적은 정말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예. 의견이 다른 경우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난 못하겠어라고 하는 멤버가 있으면 안 하는 편이고. 갈등을 빚기보다는 그러면 우리 하지 말자 차라리. 그렇죠. 그런 편이고 이제 뭐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뭐 음악적으로는 자기 파트에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가산점을 주죠. 당사자 그 파트 맡은 사람이 좀 주장을 하면 좀 인정을 하고 대신에 이제 다른 멤버들이 모두 반대를 하면 한번 재고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7363님, 권정환님께서 말씀 참 잘하시네요.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5929님. 아주 지적 매력이 있으십니다. 고급진 단어를 많이 쓰시네요. 이게 그 프로그램의 품격이 원래 또 출연자가 좀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0401님께서 요즘 참 저 힘들었는데 브로콜리 너머저 이번 노래 들으면서 위로 받아야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도 주셨는데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단 그 지금 하고 있는 공연을 좀 무사히 마치고 싶고요. 언제까지 해요? 이게 3주 남았어요.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주말에 공연을 하는데. 근데 계속해서 지금 4단계라서 참 어렵죠. 어렵네요. 근데 일요일마다 공연을 온라인으로 또 이제 또 송출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저희 온라인 공연을 예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함께 공연을 온라인으로 즐기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음악 통해서 위안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신다면.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뭐 두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들 그리고 또 저희 팀도 이제 오래 활동을 하면서 이제 더 뭐 예전에 더 좋았는데 혹은 뭐 오랫동안 못 봤던 팬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오랫동안 못 본 친구들과 우리 연락할 때 그냥 가끔 안부 인사라도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계속 음악으로 뭐 잘 지내고 있어 하고 이제 안부 보내드릴 테니까요. 잘 지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언젠가 또 마음이 좀 허락할 때 몸과 마음 상황이 허락할 때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어떻게든 뭐라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음악으로 또 현장에서 또 힘든 분들에게 또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시사본부에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로콜리 너머저의 덕원 씨와 함께했고요. 시사본부 초대석 마치겠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숨이 막힐 것 같이 힘들었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발버둥이라도 쳐봐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혼자만의 생각이었죠. 손가락 사이로 흩어지는 시간들을 혼자 잡으려고 발버둥치는